강태민이라는 사람과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판교의 한 북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꽤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왔다며 조심스럽게 다가온 것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다. 나보다 7살이나 많은 적지 않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같이 카페를 찾아와 진심을 보이던 그의 꾸준함이 낯설지 않았다.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전무했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꿈꿀 여유조차 없이 살아온 나였기에 그의 존재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서윤 씨, 멀쩡히 다니는 회사도 있으면서 주말까지 이렇게 일해요? 힘들지 않아요? 그냥 쉬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정말 부지런하네요. 회사도 IT 업계에서 다들 알아주는 곳이면서. 대단해요. 아니에요. 태민 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존댓말 쓸 거예요? 벌써 만난 지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 그렇네요. 그는 언제나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온 것도, 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제안하는 것도 항상 그의 몫이었다. 연애라는 감정이 무지한 내가 어색해할 때마다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의 배려가 고마웠다. 왜 그렇게 벽을 쳐요? 내가 싫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느려서. 그럼 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봐요? 그런데 왜 좋아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아껴요? 듣고 싶은데 나는 좋아해요, 태민 씨. 아, 귀여워. 이름처럼 참하다 정말. 서윤아. 이제 씨자는 빼자. 여자친구한테 꼬박꼬박 씨붙이는 남자가 어디 있어? 완전한 반말 모드. 오케이? 자기도 나한테 말 편하게 해. 꼭 어린 학생이랑 연애하는 기분이란 말이야. 어서. 그는 적극적인 성격만큼이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유복한 환경에서 받은 교육과 사랑이 몸에 밴 듯 그의 애정 표현은 언제나 거침이 없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데 인색했던 나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밝고 따뜻한 그와 함께 있으면 나 역시 그저 평범한 26의 여자가 되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의 만남을 이어갔던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의 어두운 과거와 복잡한 가정사를 모르는 사람들 틈에 완벽하게 섞여 아무런 근심 없는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좋았다. 그는 모두가 선망하는 IT 대기업의 팀장이었고 나는 판교의 작은 마케팅 에이전시에 다니는 디자이너였다. 대화 중에 은연중에 드러나는 그의 집안 배경을 들을 때면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편찮으신 부모님, 그리고 떨쳐낼 수 없는 나의 과거. 과연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지금처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서윤아, 우리 이번 주말에 속초 나갈까? 속초요? 갑자기요? 우리 사귄 지 반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갔잖아. 맨날 판교, 분당 근처에서만 데이트하고. 그렇긴 하죠. 왜?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속초면 하룻밤 자고 와야 하잖아요? 당연하지. 당일치기로 어떻게 다녀와? 뭐가 마음에 걸려? 그의 성화에 주말 북카페 아르바이트는 진작에 그만둔 상태였지만 어딘가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는 사실이 조금은 두려웠다. 제대로 된 연애도 외박 경험도 없었던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아니에요. 좋아요, 가요. 하지만 기대감에 부푼 그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연인 사이에 당연한 일을 두고 다른 걱정을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가 서운해할 것 같아 복잡한 내 감정을 애써 숨겼다. 드디어 속초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이 밝았다. 긴장되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설렘이 차올랐다. 살아오기 바빠 제대로 된 여행 한번 해보지 못한 나는 KTX를 타는 것조차 처음이었지만 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예전에 친구들과 몇 번 와본 적이 있다고 둘러댔다. 나중에 결혼하면 해외로 멋지게 신혼여행 가자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서윤이는 안 가본 곳 있어? 이상한 질문이었다. 가본 곳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안 가본 곳을 묻다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게다가 신혼여행이라니
이제 겨우 6개월을 만났을 뿐인데 모든 것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밀려왔다. 신혼여행이요? 왜 그런 거 상상 안 해봤어? 여자들은 보통 어디서 결혼식 올릴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로망 같은 거 있잖아. 자기는 없어? 아, 상상. 뭐야? 뭘 그렇게 놀라? 진짜 순수해서 귀엽다니까. 그와의 첫 여행,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간 결혼 이야기.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날의 대화는 어렴풋하게나마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다. 속초의 한적한 호텔에서 보낸 그와의 첫날 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귀엽게. 나는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오빠랑. 그래서 더 좋아. 서윤이의 모든 처음이 나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 앞으로도 너의 모든 처음은 나였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결혼하자. 네? 자꾸 못 알아듣는 척 할 거야? 오늘 우리 첫날 밤도 치렀겠다. 다음 코스는 당연히 결혼이지. 너의 모든 처음을 내가 가졌으니 마지막도 내가 되어야 공평하잖아. 안 그러면 나 너무 화나고 질투나서 미쳐버릴지도 몰라. 하서윤, 사랑해. 하지만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이라니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 아직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특히 그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한 나의 과거와 가족 이야기. 과연 그가 모든 것을 알고 나서도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줄 수 있을까? 사실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부끄러웠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시다가 추락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치신 후 아버지는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나가셨다. 그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다. 동네에서 리어카를 끄는 아버지를 마주칠 때면 나는 골목길 뒤로 몸을 숨기거나 급한 일이 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다. 한참 예민한 사춘기 소녀에게 친구들의 평범한 아버지들과 다른 나의 아버지는 숨기고 싶은 존재였다. 제대로 된 생일 파티 한번 열어본 적 없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정성껏 차려주신 미역국과 부침개 앞에서 친구들이 통닭도 없고 피자도 없냐며 놀려댔던 기억이 깊은 상처로 남은 탓이었다. 누나는 왜 친구들 집에 한 번도 안 데리고 와? 친구 없는 거 아니지? 옛날에는 민정이 누나, 지혜 누나 자주 놀러 왔잖아. 나 그 누나들 보고 싶은데. 이사 갔어. 이사? 어디로? 미국. 우와, 미국. 멋있다. 나도 커서 미국 가서 살 거야. 미국이 뭐가 멋있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잖아. 나는 제일 큰 나라에서 살 거야. 아니거든. 러시아가 제일 크거든. 그래도 미국이 제일 잘 살잖아. 그럼 됐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 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될 거니까. 우리 동생 꿈도 크네.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 누나 다 호강시켜줄게. 큰 집에서 살게 해줄 거야. 나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 서준이가 있었다. 서준이는 우리 가족의 보물 같은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똑똑하고 말도 예쁘게 했으며 생김새는 부잣집 도련님처럼 반듯하고 잘생겼다. 나는 동생을 데리고 동네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서준이를 보며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난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그게 바로 내 동생 하서준이었다. 부족한 살림에도 나는 언제나 동생부터 챙겼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으면 집에 와서 동생부터 가르쳤다. 내가 한참을 고민해야 이해하는 것들을 동생은 단번에 습득했다. 호기심도 질문도 많은 아이였다. 덕분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을 떼고 짧은 편지를 쓸 줄 알았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다리 상태가 악화되면서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셔야 했다.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서윤아 아빠가 엄마랑 같이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해보기로 했다. 구두 수선이요? 너희 아빠가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성환이 어쩌겠니? 저렇게 다리 끌고 폐지 주우러 다니다가 관절이 더 상해서 큰 병이라도 나면 안 되잖니. 마침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자리가 하나 났대. 철수 아저씨가 고향 후배라고 신경 써서
알아봐 준 거야. 너도 아빠한테 잘해드려. 길에서 아빠 보고 또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제가 언제요. 다 알아? 네 아빠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니? 너 처음 가졌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키울 거라고 돈 많이 벌어서 이 반지하 단칸방 신세면하게 해주고 유학도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다가 다리를 다친 거야. 아빠한테 잘해야 한다. 알았지? 유학이요? 우리 형편의 유학은 무슨? 이 못된 것. 제가 뭐가 못됐어요. 배우고 싶은 미술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고 서준이도 내가 다 돌봤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빠한테 잘해야 해.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도 아빠도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잖니. 우리 네 식구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어. 아빠 손재주가 좋으니까 손님만 많아지면 우리도 이 반지하 신세는 면하지 않겠니? 우리 딸 배우고 싶다던 미술도 그때 가서 배우면 되잖아.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요? 저는 이제 꿈 같은 거 없어요. 엄마도 괜히 저한테 헛된 꿈 심어주지 마세요. 그때는 왜 그렇게 모진 말을 내뱉었는지 모르겠다. 13살. 내가 감당하기에 주어진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버거웠다. 나의 학창시절은 그렇게 꾸역꾸역 삼키는 식은 밥처럼 넘어갈 듯 넘어가지 않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아버지의 구두 수성 가게는 몇 년간 제법 괜찮았다. 엄마의 말처럼 미술학원에 다닐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성실함 덕분에 단골 손님이 늘었고 우리는 지긋지긋한 반지하를 벗어나 지상 2층의 방 2칸짜리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여보,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지? 자꾸 앞이 흐릿하네.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오? 에이,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병원 갈 돈이 어디 있고 시간은 어디 있어.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으며 덜컥 겁이 났지만 우리 집에 또 다른 불행이 닥쳐오는 것이 두려워 애써 외면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엄마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결국 아버지의 일을 도울 수 없게 되었다. 형체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구두 수선 작업을 하며 실수가 잦아졌다. 아니, 본드칠을 어떻게 했길래 며칠 신지도 않았는데 또 밑창이 다 떨어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꼼꼼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왜 그러냐뇨. 그럼 내가 고작 몇 푼 아끼자고 멀쩡한 구두를 망가뜨려서 다시 들고 왔다는 말이에요. 두 사람 다 몸이 성치 않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참,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엄마는 결국 일을 그만두셨다. 집안 형편은 다시 어려워졌다. 엄마는 우울감에 휩싸여 집안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그 와중에도 동생 서준이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었지만 그 아이의 총명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서준이를 서울대에 보내야 한다며 부모님 상담을 요청했지만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짐이 될까 학교에 가지 않으셨고 눈이 어두운 어머니는 더더욱 갈 수 없었다. 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집 근처 개인 병원의 원무과에 취직했다. 저라도 벌어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동생이 고3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네가 서윤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엄마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일 나가셨고요. 그래, 괜찮다. 네가 있으니 너한테 얘기해도 되겠지. 알다시피 서준이가 머리가 비상하잖니. 그런데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갈 생각이 없다고 하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이 같은 인재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하는데 안타까워서 찾아왔다. 지금 성적으로는 서울대 법대도 거뜬해. 국립대라 등록금도 저렴하고 장학금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야. 누나인 네가 동생을 좀 설득해주렴. 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서준이는 제가 어떻게든 보낼 거예요.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못 배운 하늘, 풀 유일한 희망이 동생이었는데. 하서준, 너 왜 대학 안 가겠다는 거야? 흥미 없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무슨 공부를 할 만큼 했다는 거야. 너 정도면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게 없다니까? 그럼 뭐 하고 살 건데? 누나처럼 병원 카운터나 지킬 거야? 누나, 내 걱정하지 말고 누나 인생이나 신경 써. 나 하서준이야. 나를 못 믿어? 그래, 너 하서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내 동생. 누나가 어떻게든 뒷바라지 할 테니까 제발 대학만 가자. 넌 우리 집 기둥이야. 너만 보고 살아온 누나가 있는데 네가 네 인생을 포기하면 어떡해. 포기한 거 아니야. 나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누나도 이제 집 걱정 그만하고 누나 인생 살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됐고, 너 무조건 서울대 가야 해. 끈질긴 설득 끝에 나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동생의 원서를 접수했고 수능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동생은 무난히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대학에 들어간 동생은 자신의 뒷바라지를 하는 나를 안쓰럽게 여겨 온갖 과외를 뛰며 오히려 집에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다. 제발 공부나 해. 무슨 서울대생이 공부는 안 하고 남 가르치는 일만 해? 난 천재라서 괜찮아. 이 재능을 썩히는 게 더 아까운 일이라고. 과외 시장에서 용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동생에게 과외를 받으려는 학생들이 줄을 섰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폭탄 선언을 했다. 누나, 나 유학 가려고. 유학? 돈은 어쩌고? 걱정 마. 과외하면서 돈 엄청 벌었고 그걸로 재테크도 좀 했어. 재테크? 네가? 누나, 동생 천재인 거 잊었어? 아무튼 엄마 아빠 잘 부탁해. 몇 년만 고생하고 올게. 미국에 있는 MIT로 갈 거야. MIT라고? 두고 봐. 내가 꼭 성공해서 누나랑 부모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동생이 떠난 지 3년. 동생은 가끔씩 돈을 붙여왔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나는 27이라는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해 모아둔 돈으로 서울의 한명훈 여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 판교의 작은 회사에 디자이너로 입사했다. 그리고 지금의 남자친구 강태민을 만나게 된 것이다. 자기야, 아버님은 아직도 많이 편찮으셔? 어릴 때 다치신 후유증이 좀 남아서 다리가 불편하셔. 그렇구나. 동생은? 미국에서 사업한다며? 잘 되나 봐. 서울대 다니다가 IT 쪽으로 공부 더 하고 싶다고 갔는데 운 좋게 사업 아이템이 잘 맞았나 봐. 와, 역시. 자기네 집안은 다들 머리가 좋은가 봐. 자기도 명문여대 나왔잖아. 우리 다음 달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 벌써요? 자기는 아직 젊지만 나는 나이가 있잖아. 왜?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데 기간이 뭐가 중요해? 난 자기같이 반듯하고 똑똑한 여자라면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학벌에 대한 집착이 좀 있으신데 자기는 완벽하잖아.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거고. 태민 씨 정도면 나보다 훨씬 조건 좋은 여자들 많이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에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자기가 왜 조건이 나빠? 집도 분당해, 명문대 출신에 이렇게 예쁘기까지 한데. 연애 초반 그가 몇 번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었다. 동생이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을 창업해 큰돈을 번 덕분에 우리 가족은 성남의 낡은 빌라를 떠나 분당 정자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한 직후였다. 그는 우리 집이 원래부터 부유했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듯했다. 태민 씨, 우리 집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에이,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만데. 뭘 그렇게 쑥스러워해. 자기는 겸손하기까지 하네. 완벽 그 자체야. 아니, 진짜예요. 그 집 내 것도 아니고요. 아, 부모님 명의라는 뜻이구나. 오해를 바로잡고 싶었지만 설마 그가 단지 내가 부잣집 딸이라고 착각해서 나를 만나는 것은 아닐 거라. 믿었다. 강남에 빌딩 몇 채를 가진 부잣집 외아들이
고작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나를 선택했을 리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다음 달 말에 약속 잡을게. 네. 부모님한테 자기 얘기 많이 했어. 엄청 기대하고 계셔. 그러니까 예쁘게 하고 와. 우리 엄마가 청순한 스타일 좋아하시거든. 내가 옷 한 벌 사줄게. 그는 정말로 나를 백화점에 끌고 가 수백만 원짜리 원피스를 사주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눈이 어두운 엄마, 다리를 저는 아빠, 여전히 동네 한편에서 구두를 닦는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를 아직 하지 못했는데 이 결혼? 과연 괜찮을까? 한 달 후 나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 압구정의 고급 빌라였다. 어머, 어서 와요. 태민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하서윤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얼굴도 곱네. 들어와요. 아버님, 서윤 양 왔어요. 그의 부모님은 이야기로 들었던 것 이상으로 교양 있고 좋은 분들처럼 보였다. 그간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어머님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야, 서윤 양. 아가씨라고 부를게. 분당 산다고 했지? 원래부터 거기 토박인가? 아, 아닙니다. 원래는 성남 수정구 쪽에서 살았습니다. 어머? 성남? 그럼 학교도 다 거기서 나왔겠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셨고? 아버지는 건설회사에 다니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차마 구두수선 일을 하신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건설회사?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봐. 당신은. 지금 잘 살면 됐지. 사돈댁에서 우리한테 집이라도 해달라고 할까봐 그래? 사돈은 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아야지. 내 친구 말이야. 사돈댁 사업이 망해서 돈 빌려달라고 난리라잖아. 이혼을 시키면 시켰지. 절대 돈 못 빌려준다고 길길이 날뛰더라니까. 순간 대화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 더 이상 그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 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집을 나온 후 나는 그에게 전화해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는 기겁하며 한달음에 우리 집 앞으로 달려왔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어제 우리 엄마 말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못 헤어져. 난 너랑 헤어질 생각 없어. 우리 엄마가 좀 신중해서 그렇지. 한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야. 내가 중간에서 더 잘할게. 제발, 서윤아. 헤어지자는 말만은 하지 마. 그는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다. 이토록 나를 사랑해주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은 아닐까. 나는 결국 그의 손을 잡고 말았다. 그 후 몇 달간 그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며 나에게 더 잘해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랑에 나는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 남자라면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서윤아, 나 회사 옮길까 봐. 네? 왜요? 잘 다니고 있잖아요? 요즘 판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AI 스타트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 조건이 훨씬 좋아. 와, 역시 우리 오빠 멋있다. 나는 아직 일하는 게 재밌으니까.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자기는? 그 회사 계속 다닐 거야? 네, 저는 만족하는데요. 사람은 욕망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야. 우리 집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하니 너도 좀 더 큰 물에서 놀았으면 좋겠어. 물론 결혼하면 일 안 해도 되지만 저는 그런 욕망도 존중하지만 제 꿈은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려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소시민이라 뭐 그것도 존중해. 하지만 너도 나의 꿈을 존중해줘야 해.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응? 왜? 주말엔 당연히 우리 서윤이랑 데이트해야지. 아니,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라고요? 정말? 대박. 드디어 결혼 결심한 거야? 그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나는 그에게 부모님이 과일을 좋아하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약속한 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20분이나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온갖 상상을 하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땀을 뻘뻘 흘리는 그가 서 있었다. 한겨울의 땀이라니. 셔츠 단추는 빗돌게 채워져 있었다. 오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오다가 좀 일이 있었어. 일단 들어가자. 어딘가 이상했지만 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엄마, 아빠, 태미 씨 왔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서윤이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런데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나? 어디 편찮은? 아, 태민 씨. 내가 말했었잖아요. 엄마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아니, 그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사물이 좀 흐릿하게 보여서요. 눈이 안 보이신다고요? 그런 말은 없었잖아. 엄마의 상태에 당황한 그는 이내 우리 집을 찬찬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동생 덕분에 넓은 평수의 고급 아파트였지만 부모님은 예전에 쓰던 낡은 가구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이게 다 뭐야? 네? 어머니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 집안 꼴은 이게 다 뭐냐고. 무슨 골동품 박물관이야? 이게 다 뭐냐고. 오빠, 지금 무슨... 오빠? 네가 지금 나한테 오빠라고 부를 정신이 있어? 너 지금까지 나 속인 거야? 내가 뭘 속여요?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왜 말 안 했냐고. 완전히 안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다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아이고, 강서방. 우리 때문에 헤어질 생각은 말게. 우리는 짐 안 될 자신 있네. 이 손 놓으시죠. 그는 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리 불편하신 분한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나를 감쪽같이 속여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건 사기 결혼이야. 이 여자야. 사기요? 말 다 했어요? 사랑한다면서요. 내 집안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다면서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그리고 이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이딴 쓰레기 같은 가구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또 속인 게 뭐야? 말해봐. 아버지는 진짜 건설회사 다닌 거 맞아? 우리 아빠 지금 구두 닦는 일 하세요. 그것도 문제예요. 뭐? 구두 닦기? 하, 완전 사기꾼 집안이네. 어쩐지 찢어지게 가난한 티를 내더라니. 나가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나야말로 이런 집구석에 더는 못 있겠다. 아, 맞다. 그냥 그 애나 만나러 가야겠다. 그 애란이요? 내 목에 이거 안 보여? 키스마크. 내가 이 한겨울에 땀 흘리면서 셔츠 삐뚤어진 채로 왔을까봐? 안 그래도 걔가 다시 만나자고 조르는 거 떼어내느라 힘들었는데 그냥 걔나 만나는 게 낫겠네. 너 만나기 전부터 만나던 내 반 파트너거든. 뭐 그렇게 놀라? 네 순진한 처녀 딱지 떼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원래 너처럼 순진한 애들하고 결혼해서 길들이는 게 내 목표였거든. 대출 하나 없이 이 50평대 아파트 가진 거 보면 어느 정도 자산은 있겠거니. 우리 집에 손 벌릴 수준만 아니면 명문대도 나왔겠다. 이세머리는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해도 해도 너무하지. 그는 그렇게 우리 집 문을 박차고 나갔다. 엄마와 아빠는 충격으로 며칠을 알아누우셨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만 같았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내 잘못. 하지만 꾸며서 속이려 한 적은 없었다. 그저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미국에 있던 동생 서준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는 울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동생에게서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다. 얼마 후 나는 강태민이 이직했다는 판교의 스타트업 빌딩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다. 하서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잘 지냈나 보네. 그렇게 잠수. 이별 당하고도
뻔뻔하게 찾아오네. 아니지. 이건 대놓고 한 이별인가? 우리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었어? 왜 이래? 남의 회사까지 찾아오고. 징글징글하다, 정말. 가난하면 다 이렇게 구질구질해지나? 다른 남자나 찾아봐. 나는 너랑 격이 안 맞아. 스토커처럼 굴지 말고. 누나, 왔어?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 동생, 서준이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준아, 회사 진짜 좋다. 한번 와본다는 게 이제야 왔네. 누나. 그런데 강태민 차장님은 여긴 어쩐 일로? 차장? 님? 우리 엄마 아빠 편찮으시고 집이 가난한 것 같다며 내 누나를 그렇게 모욕 주고 차버렸다는 그 전 남자친구. 그게 바로 우리 회사 핵심 인재 강태민 차장님이셨군요. 세상 참 좁네요. 그렇죠? 대표님. 이건 다 오해입니다. 오해는 무슨. 알고 보니 강태민이 거창하게 자랑하며 옮긴 회사는 미국에서 막대한 투자를 받고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내 동생의 회사였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다시 결혼하자며 울부짖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우스웠다. 나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강태민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자금 횡령 문제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성공한 동생 덕분에 나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그에게 통쾌한 복수도 하게 된 셈이지만 나와 우리 가족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려 한다.